공매도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아니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MSCI 선진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자금이 거의 10배 정도로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공매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뭐 총선 퍼퓰리즘 이런 거 있어서 사실 했다고서 보는 관해가 훨씬 더 많고,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단단한 건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급락, 지난 뭐 9월, 10월처럼 막 하루에 지수가 막 3%씩 빠지고 이런 일은 드물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은 빠질 수는 있죠, 당연히. 일상적인 수준에선 빠질 수 있고, 최근의 하락은 뭐 꼭 공매도 이슈랑 연관을 안 짓더라도 지수가 하락세였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하루가 이제 장대 양봉이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오른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는 하락 수준이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성장주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성장주가 17개거든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성장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채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우리가 실적 시즌에는 리포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리포트 재료에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끝나면 훨씬 더 모멘텀이 줄어들어서 다음 주까지만 사실 리포트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종목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비중이 더 높아져야 돼요. 하이트 진로가 가치주거든요.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가치주예요. 성장성이 없죠. 그 대신에 실적은 확실해요. 거기다 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주류 세금을 좀 낮춰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보단 롯데칠성을 계속 좋아했었거든요. 롯데칠성에 세로가 있으니까, 세로가 또 젊은 애들에서 인기가 많아서 지난번 11월 첫 번째 주 픽 종목으로 롯데칠성하고 8% 정도 올랐죠. 근데 하이트 진로는 사실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완전 역배열이고, 근데 큰 폭으로 상회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갭 정도 띄우고 시작해서 한 2-3% 띄우고 시작해서 한 3-4%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그냥 매매성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오늘 오히려 갭 띄우고서 밀리면은 그럼 내일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현재 음식료주가 강한 장세기 때문에 성장주가 약하고, 아까 말한 그거죠. 국채금리 인상, 성장주 약화, 가치주 강화. 공식처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배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게,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상승하려면 결국엔 테슬라가 굉장한 급등을 해야 된다. 테슬라 사실 업황이 안 좋아지고 포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배터리가 하락한 경향도 있거든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배터리 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 일단 DB손해보험 이런 거는 일단 다 빼고, 뭐 소폭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서. 한국전력도 어저께 상승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도 완전히 가치주죠. 심지어 국가 지분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어서 일단 다 제외하고, SK텔레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게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배당주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는 잘 안 느껴져서 그냥 한 5% 정도 잡고서 2-3주 보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약하긴 하죠. 재료용전기는 좀 좋게 나왔네요. 역대급 4분기라는 표현이 있고, 매출액도 올라갔고, 전기 관련된 주들이 사실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 초전도체 이런 거랑 좀 연결돼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체크 정도 재료용전기 좀 괜찮게 나왔다. 한미반도체 어저께 급락 나왔었죠. 어닝 쇼크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당장 사기보단 좀 지나고 조금 안정되고, 엔디비아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엔디비아는 어제도 올라갔거든요. 조금 안정되고 나선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결국엔 내년엔 HBM이기 때문에 전장들도 다 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업종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장은 다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빼는 거고요. 한세실업이 의류, 가치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성장성도 있고 수출도 좀 되는 기업이거든요. 두 개 다 가치주로 선정하는 일은 제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의류 쪽인 한세실업과 하이트진로로 선정을 했고, 이제 이거는 리포트 종목이었고, 김포 편입 이슈 15일날 간담회 있거든요. 내일 코아스나 누리플랜 정도까지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코아스가 원래 대장주거든요. 대장주인데 지금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첫 번째 상한가 종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코아스 체크하고, 리튬 쪽은 빠지고 있고, 지금 배터리 빨간색,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죠. 삼성전자보다. 둘 다 일단은 양전 시작은 하네요. 다행히도. 에코프로 이쪽 빨간색, 테슬라 상승에 따른 그런 것들이고, 오히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어저께도 제가 장전 정보 선정했던 종목이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단기 예고 나올 것 같은데 단기 위험.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제가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메가시아스가 어저께 장전 선정 종목이었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장주를 하는 게 나으니까. 위더스 제약은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하고 이제 오늘 반등 정도고. 펩트론도 오늘도 또 플러스 시작이네. 어저께 밀렸거든요. 일리아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쪽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도 어저께 2%대, 어저께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도 2%대 상승, 역사적 최고가 가까이 가고 있죠. 여전히 펩트론도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끌고 가기에도 지금 오늘도 상승이긴 한데. 덱스컴이 원래 아이센스라고 해서 이 당뇨 치료제랑 좀 그거 되는 건데 둘이 원래 좀 관련주긴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아이센스도 한번 아이센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때 많이 말했던 종목이거든요. 혈당 검사제 체크하는 거. 일단은 펩트론하고 솔트룩스 한번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다 파란색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색깔은 없고, 좀 전에 아이센스, 윌비스가 총선주, 이렇게 총선주가 강한 게 되게 안 좋은데 그만큼 돈이 시중에 수급이 없으니까 대선주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펩트론 하나 선정하고, 아까 테마주들 중에서는 코아스하고 누리플랜인데 코아스로 갈게요. 코아스는 아까 말한 대로 김포 쪽인데 지금 누리플랜 자체가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오늘은 매매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어제도 아침에 빨리 끝낸 이유가 미선물이 하락으로 반전이 됐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어저께도 단타로 9시 한 40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만큼 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정규 시작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